삼국지를 말하면 대부분 제갈량을 떠올리지만 그보다 먼저 조조의 시대를 연 숨은 책사가 있습니다. 이름은 순욱. 기록은 많지 않지만 조조가 4번의 죽을 고비에서 살아남고 북방 통일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던 핵심 인물이 바로 그였습니다. 그는 명문가 출신답게 총명하고 조용한 성품이었지만 정세를 꿰뚫는 눈과 전장을 읽는 감각만큼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었습니다. 천자를 맞아들여 조조의 명분을 세운 전략, 관도 대전에서의 결단, 그리고 수차례 위기를 뒤집은 통찰까지 순욱의 판단은 언제나 현실적이고 정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장량의 재림이라 불렸고 제갈량조차 인정한 시대의 진짜 전략가로 평가받습니다. 만약 그가 조금만 더 오래 살았다면 사마이가 역사의 전면에 설 기회조차 없었을지 모릅니다. 조조의 폐업은 순욱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의 사라진 재능은 지금도 삼국시대의 가장 큰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순욱이 4번이나 조조의 운명을 뒤집어 살려낸 결정적 순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첫 번째 반전. 193년. 조조 세력이 무너질 뻔한 순간. 193년. 조조의 세력이 완전히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시작은 바로 서주 학살 사건. 이 일로 인해 조조는 온 천하의 공적이 되었고 그동안 함께하던 장막, 진궁, 장초 같은 인물들까지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조조를 몰아내기 위해 움직였고 이 틈을 노린 사람이 바로 난세의 괴물 같은 존재 여포였습니다. 조조가 서주전선에 묶여있는 사이 세 사람은 몰래 성문을 열어 여포를 연주로 끌어들였습니다.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배신자들의 지원을 받은 여포는 순식간에 조조의 본거지를 장악했고 조조의 군대는 중심을 잃은 채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주를 잃는다는 것은 곧 조조 세력의 완전한 붕괴를 의미했습니다. 기반도 명분도 군사적 지지까지 모두 사라지는 순간 누구도 조조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절망 속에서도 단 한 사람, 순욱은 끝까지 침착했습니다. 흔들리지도 도망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남은 병력과 동요하는 민심을 모아 연주의 마지막 3개 거점인 성, 동안, 범현을 결사적으로 지켜냈습니다. 크지도 강하지도 않은 성들이었지만 전략적 가치는 연주 전체를 떠받치는 최후의 버팀목이었습니다. 이 세 곳이 무너지면 조조는 그 즉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질 운명이었죠. 순욱은 단순히 성을 지킨 것이 아니라 조조가 서주에서 빠져나와 역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확보한 것이었습니다. 이 퇴로이자 귀로가 살아있었기에 조조는 군심을 잃지 않고 다시 병력을 모을 수 있었고 결국 여포를 밀어내며 연주를 되찾았습니다. 이것이 다시 조조가 북방의 주도권을 잡는 결정적 출발점이 됩니다. 이 승리는 단순한 성 하나의 방어전이 아니었습니다. 조조 정권 자체가 다시 태어난 순간이었고 조정에서도 조조의 존재감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된 전환점이었습니다. 만약 순욱이 이 세 성을 지켜내지 못했다면 조조의 폐업은 그 자리에서 끝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순욱은 전세 민심 지형을 정확히 읽어내고 어느 지점을 지켜야 전체가 살 수 있는지를 냉정하게 판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망설임도 과한 욕심도 없이 가장 현실적이고 필요한 선택을 해냈죠. 이때 순욱은 그저 책략가가 아니라 무너져가는 대업의 숨을 끝까지 붙잡아둔 마지막 수호자였습니다. 연주를 지켜낸 이 첫 번째 반전은 순욱이 단순한 책사가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꿰뚫는 전략가였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이자 조조가 이후 천하를 향해 다시 나아갈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 두 번째 반전, 봉천자 이령제우, 천자를 앞세운 대전략. 연주를 지켜낸 뒤 조조의 세력은 비로소 안정을 찾았지만 당시 위세로 보면 원소, 유표, 여포 같은 군벌들에 비해 여전히 한참 뒤처져 있었습니다. 천하는 갈라지고 조정은 무너졌으며 헌재는 권신들에게 끌려다니는 이름뿐인 군주에 불과했습니다. 모두가 황실을 버렸고 황희는 이미 껍데기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바로 그 혼란 속에서 순욱은 남들이 보지 못한 단 하나의 길을 발견합니다. 장안 조정이 붕괴하고 헌재가 사실상 유랑하는 신세가 되자 순욱은 즉시 상황의 본질을 파악했습니다. 그는 정욱과 함께 조조에게 이렇게 건의합니다. 천자를 모셔 허창으로 돌아가십시오. 명목은 한 왕조를 구한다는 것이고 실제 목적은 천자를 등에 업고 천하의 명분을 독점하는 것이었죠. 이 계책은 군대를 움직일 필요도 피 한 방울 흘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파급력은 그 어떤 전투보다 강력했습니다. 조조는 단순한 지방 군벌에서 천자를 보좌하는 유일한 권력자로 격이 완전히 달라졌고 그 누구도 조조의 행보를 정면으로 비난할 명분을 잃었습니다.
이제부터 조조의 명령은 곧 황제의 명령이었고 이것은 삼국시대 전체를 흔드는 새로운 질서의 시작이었습니다. 순욱이 대단한 이유는 단순한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벌어질 모든 시나리오까지 예측하고 대비했다는 점입니다. 헌제를 허창으로 모시는 순간부터 조정 내부를 어떻게 장악할지, 군권 인사, 문서 체계를 어떻게 정비할지까지 이미 계산이 끝나 있었죠. 그래서 헌제가 허창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조조가 모든 실권을 장악한 뒤였습니다. 권력의 공백도, 외부 세력이 끼어들 틈도 없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울 만큼 명확했습니다. 헌제는 허창으로 돌아와 부흥이라는 외피를 쓰고 있었지만 조정의 실질적 주인은 조조였습니다. 조조는 왕이라 선언할 필요도 없었고 반란을 일으킬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는 천자를 받드는 형식만으로도 모든 권력을 합법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고 그 어떤 군벌도 공공연히 조조를 적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장로 한수마 등 같은 중립 세력들은 조조가 황제를 받드는 자가 되자 감히 정면으로 대립하지 못했습니다. 명분과 현실을 동시에 손에 넣은 조조의 세력은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수많은 인재가 자연스럽게 조조에게 모여들었습니다. 만약 연주수복이 조조를 죽음에서 구한 힘의 싸움이었다면 천자를 맞아들이는 이 전략은 조조에게 천하의 흐름을 쥐게 한 정신과 명분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흐름을 설계한 사람은 바로 순욱이었습니다. 그는 칼을 들지 않고도 시대를 뒤흔들었고 한 번의 결단으로 삼국시대의 권력 구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봉천자, 일영제후, 이 전략이 없었다면 조조의 폐업은 절대 완성 단계에 오를 수 없었습니다. 3차 위기, 관도대전, 운명을 가른 단 한 번의 결단. 서기 200년, 북방의 패권을 건 최대 승부, 관도대전이 막을 올렸다. 조조와 원소 두 거대한 세력이 최후의 승자를 가리는 일대 혈투였지만 표면적 전력만 놓고 보면 승부는 이미 기울어져 있었다. 병력, 군량, 인재 모두에서 원소가 압도했고 조조는 그저 버티는 것조차 벅찬 상황이었다. 전황이 길어지자 조조군의 군량은 바닥나기 시작했고 군심은 흔들리고 패색은 짙어졌다. 마침내 조조는 허도까지 후퇴해 전력을 보존하자는 현실적인 선택을 고민한다. 누구라도 그 순간엔 같은 판단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바로 그때 순욱이 나섰다. 순욱은 조용했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전장을 꿰뚫었다. 그는 흔들리는 조조에게 단호히 말했다. 지금 물러나면 끝입니다. 원소는 강하나 그의 군은 하나로 뭉치지 못했습니다. 병력만 많을 뿐 오래 끌면 반드시 균열이 납니다. 우리가 퇴각하는 순간 군심은 완전히 무너지고 각지의 세력들이 일제히 반기를 들 것입니다. 관도를 잃는다는 것은 북방 전체를 잃는다는 뜻입니다. 순욱이 바라본 것은 지금의 어려움이 아니라 상대의 약점이었다. 그리고 위기는 바로 그 약점을 찌를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순욱의 말은 조조를 멈춰 세웠고 역사는 그 선택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움직였다. 며칠 뒤 원소의 책사 허유가 내부의 불신과 의심의 염증을 느끼고 조조에게 투항한다. 그리고 그는 원소군의 치명적 약점을 하나 폭로한다. 바로 오소, 원소군의 대규모 군량창이 허술하게 방비되어 있다는 사실이었다. 조조는 즉시 기습을 결심하고 지친 군사들을 이끌고 오소를 번개같이 타격한다. 결과는 단 한밤의 역전극이었다. 불길이 오소를 집어삼키자 원소군의 사기는 무너졌고 수십만 대군은 눈앞에서 와해됐다. 조조는 절망적인 열세에서 완벽한 대승을 거두었고 이 승리로 북방 통일의 길을 확고히 열어젖혔다. 그러나 이 모든 반전의 출발점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조조가 포기하려던 순간 한 사람이 그를 붙잡고 앞을 보게 한 것이었다. 순욱은 칼을 들지 않았지만 그의 한마디가 조조의 운명을, 더 나아가 삼국사의 향방을 바꿔놓았다. 관도대전의 승리는 병법의 승리이기 이전에 흔들리지 않는 자의 신념이 만든 승리였다. 만약 그때 조조가 도망쳤다면 원소가 북방을 손에 넣고 역사 전체가 완전히 다른 길로 흘러갔을 것이다. 그래서 관도에서의 순욱은 4번의 위기 중 가장 결정적인 순간을 구해낸 책사로 기억된다. 그의 결단이 없었다면 조조도 위나라의 미래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4차 위기 관도 이후 원씨 가문의 붕괴를 기다린 남자. 관도대전의 대승 후 조조군 진영은 승리의 기세로 들끓었다. 누구나 생각했다. 지금이 원소 세력을 몰아붙여 북방에서 완전히 지워버릴 절호의 기회다. 하지만 바로 그때 순욱이 또 한 번 조조의 앞을 막아섰다. 그는 말렸다. 지금 당장 치지 마십시오. 겉보기엔 이해하기 어려운 조언이었지만 순욱은 다른 누구도 보지 못한, 보이지 않는 균열을 이미 감지하고 있었다.
원소가 패했어도 원씨 가문의 힘은 여전히 막강했다. 그의 아들 원상과 원희가 남은 병력을 이끌고 있었고 전투 경험 많은 장수들도 건재했다. 이때 조조가 즉각 공세를 펼치면 서로 견제하고 불만이 많던 원씨 내부는 오히려 공동의 적 앞에서 똘똘 뭉칠 가능성이 높았다. 순욱은 정확히 그 점을 경계했다. 내부에 균열이 있는 적을 억지로 몰아붙이면 오히려 단단해진다. 반대로 아무런 압박을 가하지 않고 지켜보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 순욱은 그 결말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원상과 원희는 본래 사이가 좋지 않았고 원소의 측근들과도 갈등이 깊었다. 각자 야심이 컸고 서로를 인정하지 않았다. 순욱의 눈에는 이미 원씨 가문이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보였다. 그래서 그는 조조에게 지금은 칼을 빼들 때가 아니라 칼집에 넣어두고 기다릴 때라고 조언했다. 이른바 좌산관호투. 좌산관호투. 호랑이끼리 싸우는 걸 산에서 지켜보며 기회를 기다리는 전략이었다. 조조는 원래 성미가 급하고 승부를 밀어붙이는 성격이었다. 하지만 순욱의 냉정한 판단을 받아들여 즉시 공격하는 대신 침묵 속 압박 전략을 펼친다. 외부에서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서도 물자 보급을 끊고 동맹을 분리시키고 첩자를 보내 원시 내부의 불화를 더 키웠다. 칼을 휘두르지 않았을 뿐 보이지 않는 전쟁은 이미 시작된 셈이었다. 그리고 정확히 순욱이 예상한 대로 일이 벌어졌다. 원희와 원상이 서로 갈라져 세력을 쪼개고 각 지역을 따로 움켜쥐며 내분이 심화됐다. 장수들과 참모들도 줄줄이 갈라져 어떤 이는 반발에 도망치고 어떤 이는 몰래 조조 측과 연락했다. 조조가 칼을 들기도 전에 원씨 세력은 스스로 붕괴해갔다. 모든 것이 흐트러지고 무너진 뒤에야 조조는 출병했는데 그때는 이미 싸움이 아니라 정리 작업에 가까웠다. 성 하나, 두 개가 순식간에 무너졌고 저항이라고 할 만한 전투조차 없었다. 이 전략은 전쟁사에서도 손꼽히는 대담한 승부수였다. 대부분의 장수들은 이겼을 때 더 밀어붙여야 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순욱은 정반대를 택했다. 싸우지 않음으로써 이기는 길, 기다림으로 적을 무너뜨리는 길. 이는 냉철한 머리와 인간 심리에 대한 깊은 통찰이 없으면 절대 선택할 수 없는 길이었다. 결과는 너무도 분명했다. 원시 세력은 완전히 사라졌고 조조는 북방을 통일하며 위나라 건국의 토대를 마련했다. 그러나 이 승리의 이면에는 칼을 들지 않고도 역사의 흐름을 바꾼 한 책사의 그림자가 있었다. 눈부신 무공도 없고 이름을 드러내려 하지도 않았지만 순욱의 판단 하나하나가 삼국사 전체를 움직였다. 그 시절 조조에게 필요했던 건 또 하나의 장수나 병력이 아니라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순욱이라는 이름이었다. 수많은 위기를 뒤집고 조조에게 북방 통일의 길을 열어준 순욱. 당연히 그는 누구보다 큰 공을 받고 역사에 빛나는 이름으로 남아야 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은 영광이 아니라 조용히 쓰러져간 비극이었다. 순욱은 평생 한나라에 충성한 인물이었다. 조조를 보필한 것도 권력을 나누기 위해서가 아니라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황실을 지켜내기 위한 유일한 현실적 선택이었을 뿐이다. 그에게 황제는 여전히 황제였고 신하는 결코 왕좌의 욕심을 가져서는 안 됐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조조는 점점 더 왕위에 가까워졌다. 조왕이라는 명분을 세우고 황제의 자리를 넘보는 순간부터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다. 누구는 현실을 택했고 누구는 마지막까지 명분을 지켰다. 그리고 결국 조조의 마음속에서 순욱은 더 이상 참모가 아니라 걸림돌이 되었다. 조조가 보낸 빈 나무 상자 하나. 아무 말도 없었지만 순욱은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했다. 그는 세상을 뒤흔들던 책략가가 아니라 한나라의 신하로서 조용히 마지막 선택을 했다. 그의 죽음은 단지 한 명의 책사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조조 정권의 정당성이 함께 사라진 순간이었다. 이후 조조의 정치와 전략은 점점 실리 중심으로 변했고 그 틈을 타 사마의 같은 야심가들이 세력을 키우기 시작했다. 아직 50살도 되지 못한 나이에 세상을 떠난 순욱. 만약 그가 조금만 더 오래 살아 있었다면 삼국사의 흐름은 달라졌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더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다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